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정면 충돌했는데 경찰이 오늘부터 충돌 당시 고소 고발된 의원들 대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해요. 네, 오늘 일단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내일 역시 또 출석 요구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5일 선거제도와 이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 사개특위위원인 이 최이배 의원과 관련된 사보임 사건이 있었죠. 예. 이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을 이제 감금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이 지금 출석 요구서가 갔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엄용수 의원과 이양수 의원, 여상규 의원, 정가균 의원 등입니다. 예.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예. 경찰은 세 차례 걸쳐서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를 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경찰은 지금 아주 강경해요. 210기가에 달하는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증거는 이미 수집을 했기 때문에 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세 차례도 이상해요. 일반적으로면 두 차례죠. 첫 번째 요청하고 두 번째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가는데 세 차례라는 거는 더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예. 좀 나와주세요라는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 예. 전 세 차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집행할 가능성도 좋고 체포가 되겠습니까? 체포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뭐 함부로 잡기 어렵죠. 체포 동의안 또 체포 해야죠. 동의안을 또 해야 안 되니까 돼요.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말만 그런 같습니다만 거예요, 사실은.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열려 있을 때만 체포 동의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국회가 닫혀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인가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늘 4명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고발인 수가 120명에 달하기 상당히 때문에. 많습니다. 국회 현역만 108명이고요. 예. 당직자 합치면 120명이거든요. 이거 지금 4명은 최이배 의원 관련된 감금 사건이고 예. 이거 시작하면 나머지도 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는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예.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더 소환에 응하지 네.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거나 네. 혹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뭐 실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유, 실형받은 전례가 없죠. 예. 예전에 사건 당시에 벌금 정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국회 선진화법 된 이후에. 그거 말고는 사실 입건이나 한 사례도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 벌금 가능성은 있지만 벌금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예.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되니까. 박탈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직을 물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렇고 다음 총선에 못 나가는 못 거죠. 나오죠. 예.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있다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만에. 근데 그 이유도 바로 이 국회 정상화법 관련돼서 이번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 여당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라든지 이런 확답을 받아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예. 뭐 이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법상으로는 뭐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지했다고 봐야 되고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예. 고소고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과거에 기동민 의원이 보좌관으로 있을 네. 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었거든요. 400 받아서 뭐 큰 문제가 없었었죠. 예. 500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선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건까지 가서 약식이 되든 뭐 정식 재판이 되든 하더라도 500까지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동영 뉴스 정면수무가 YTN 보이는 라디오하고 이동영 TV 동시에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벌써 예쁜네. 네.
아니,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얘기 먼저 해버렸잖아요. 이동형 TV라고요? 네. 해버렸네요. 근데 지금 우리 댓글로 다들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장윤진 기자 너무 더워 보인다. 아, 예, 제가 지금 감기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목폴라티에 너무 지금 대조적인데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2주째 이러고 있군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목폴라인데요. 사실은 안에 반팔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반팔? 복장이 예. 참, 좀 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예, 지난 겨울에는 제 저기 가라 목티를 이렇게 뭐라 그러시더니 가짜 목티지 가짜 지금 목티요. 아, 죄송합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순간 실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요. 두려워요, 지금 모든 게 이제는. 최근 한양대 병원이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지난 1년에만 2건의 의료사고 또 1건의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의료사고 발생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 지금 확인된 게 2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한 건은 평소에 그 응급실에서 자주 상습 음주를 하던 이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그 음주 중에 미숙아에게 정상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했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충격을 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알고 봤더니 당시에 술을 먹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을 먹은 상태는 아니었긴 했지만 평소 때 계속 이렇게 응급실에서 술을 좀 먹긴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은 아니고 8배가 넘는 인슐린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약간의 기사에는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 피해를 입은 미숙아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심각한 상태로 가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뭐 그때는 술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술을 먹었다고 하면 근무 기간이 상당히 해이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을 100배가 아닌 16.7배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로는 중간에 제거했기 때문에 8.35배라고 하는데 미숙아 또 영유아한테 인슐린에 약간만 초과해도 문제가 되는데 8배가 들어갔고 특히 제보에 따르면 술 마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이건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응급실에서 술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 바로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술과 야식을 상시적으로 시켜 먹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야식은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먹는 거는 저는 먹는 건 좀 양보해도 되지 예. 않을까. 배가 고프면. 근데 이제 그 보통 응급실이 있고요. 응급실 옆에 의국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사무실 그런 데서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전체가 이제 아마 취식 장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날은 본인이 술을 안 먹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제보자들은 이날도 술을 먹었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긴 예, 한 예. 모양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네. 이 피해자가 미숙아인데 몸무게가 8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미숙아인 거죠. 800g을 80kg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인슐린을 투여한 건데. 100배. 근데 그거를 이제 제보에 따르면 술 마시고 야식 먹다가 착각했다라는 건데. 본인은 아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예, 해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양대병원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인데요. 당뇨 관련해서 수술을 받던 30대 남성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실은 전공의 한 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약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가 생긴 뒤에도 병원은 그 가해 당사자한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전공의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한양대병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지금도 버젓이 한양대병원에서 그 문제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 제재라든가 징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고 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징계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더라도 병원 내에서 왜냐하면 종합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어떠한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대로 진료에 임했다. 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료사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당한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길고 지리한 또 법정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저희 해보면 저희 의료 재판 해보면 이게 계란의 바위치기 정도고 예. 혹시나 운 좋게
어떤 안에서 내부 제보를 해준다든지 예. 수술실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이길 수 있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책임 제한을 해버립니다. 뭐 50%는 받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민소송 하는 경우 100% 이기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 생각이 들어요. 뭐 심한 경우는 피해자가 의사인 경우에도 예, 의료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피해자가 의사라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 사고 지난달 15일에 발생했었는데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책 마련하는 청원글이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세리미법이 통과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축구클럽 차량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 어제 국회에서 태호 유찬이법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세리미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안전 시설이라든지 안전 의무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이런 법이 세리미법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뭐 태권도장 이런 부분이 이 아동의 유아의 그 통학 차량 그 범죄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일반 뭐 스포츠업이라든지 또 태권도장, 요런 수영장, 요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 영유아를 이렇게 통학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것도 영유아용 통학 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예.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지금 국회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는 사실은 어렵죠. 기약 없잖아요. 기약 자체가 없을 뿐더러 내년 되면 만료입니다. 이 20대 만료가 되죠. 예. 만료가 되면 또 자동 폐기가 돼버립니다. 예. 지금 사실 국회가 뭐 열리긴 열리겠지만 또 열리면 또 해야 될 거가 또 많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도 통과가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통과돼야 되는 게 축구장, 농구장 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축구 배우러 가는 아이나 어린이집 가는 아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거는 뭐 당연한 법인데 이거를 통과 안 시킨다는 거는 우리 잘못, 어른 잘못이죠. 그러면. 우리 아들도 방금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러 갔거든요. 가지 마라 그래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이건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이렇게 희한하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뭐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태호 군 부친도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서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좀 국회가 우리 저 피해자들 또 피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2093님. 박지훈 변호사님, 송혜교, 송중기가 이혼 조정 중이라는데 예. 뭘 조정합니까? 이혼은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합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뭐 둘이가 의사가 합치되는 거고요. 재판상 이혼은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 한쪽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건데 유명인이거나 이런 경우 그 중간 단계에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 알리기는 싫고 합의가 안 됐고. 예.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혼 합의는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한테 지금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예.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변호사들 둘이가 나가서 도장만 찍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송중기가 했다라는 거는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한테 뭐 좀 받고 싶은 게 있다든지 뭔가 돈이 안 맞다든지 위자료가 안 맞다든지 이혼 사유가 송혜교 씨한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파탄주의가 아니고 유책주의니까요. 했다면 유책인 사람이 조정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어서 송혜교 씨한테 유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제가 모릅니다. 제가 송혜교 커플 왜 알겠습니까? 법적인 얘기를 할 뿐입니다. 다만 이
보통 이렇게 이혼 조정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이혼을 위한 편법으로 쓰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임채령 씨가 이혼을 할 때 이렇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혼 조정을 하면은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하는 게 조정 기일이 그렇죠. 열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둘이가 도장 찍는 시간만 남겼을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을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세계 커플이라 그래서 성성 커플. 참 안타까워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박수도 받았는데 네. 짧은 시간에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고 부르죠. 예. 소문.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유포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5개 받았습니다. 저는 바뀜하고 이제 뭐든 유포하고 이러진 않는데 유포할 때마다 사실상 범죄가 돼요. 이게 정보통신망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유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유포하시는 분들이 꼭 앞에다가 받은 걸 이래가지고 예. 붙이시는데 예. 그래도 처벌될 처벌될 수 됩니다. 있다. 예. 그래서 유포는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냥 보기만 해도. 하여튼 보지도 마세요. 근데 누가 그런 걸 처음 만들까요? 머리 참 좋죠. 다 거기 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유포를 하고. 오늘 돌아다니고 있는 찌라시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댓글에서 이런 뭐 의혹들을 제기했다든지 옛날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는 없다. 가십성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유책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네, 상태입니다. 모릅니다. 예. 그런데 마치 그걸 다 본 것처럼 네. 그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또 부부 사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뭐 이혼은 하는 게 세상 중에 한 쌍이 통계적으로 그런데요. 뭐 우리가 뭐 그래 합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마음이 겉모습으로 여리여리한 그런 여성분이 네.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사실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이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박지윤 변호사 계란으로 바위치기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말해가지고 어쨌거나 근데 깨지겠네요. 당연히 그럼 계란에 바위를 치면 어쨌거나 깨지잖아. 정말 잘 깨지죠. 그러면. 제가 표현 죄송해요. 제가 어쨌든 깨진다. 깨지는 거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깨시는 걸 마찬가지인데 저기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속담을 제가 정확하게 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청취자분들 날카롭거든요. 하나하나 다 이거 지적하십니다. 다 쏴라서 들으면 되지 그래도.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